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했었고 앞서서 맞췄던 미국 증시 출발은 하락이었는데요. 그런데 버크셔 회사의 회장인 워런 버핏이 미국의 1위 케찹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장중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미국장이 끝났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락 반전도 했다가 지금은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금요일이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면서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도 점검해봐야겠죠.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아무거나 뭐든지 다 상담 가능하시고요. 또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킥 서비스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남은 원장님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많은 종목을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100초의 시간이 적지 않으니까 귀 기울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별점왕 선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2월의 별점왕을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가장 많은 별표를 쌓으셨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홈캐스트 예. 추격 매수했는데요. 예. 비중이 90%고,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언제쯤에 갈 건지, 그리고 선절가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를 말씀 안 하셨어요? 매수가가 4,058원이요. 4,058원이요? 예. 언제 사셨어요? 한 3일 됐어요. 3일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손절가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이것입니까? 언제쯤에 또 갈 건지, 올라갈 건지. 예, 어떻게 좀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세요? 예, 단기적으로 해요, 저는 항상.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인데, 예. 이것도 무리 같아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잠시 뒤에 바꿔드릴 거고요. 먼저 6인의 예.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홈캐스트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께서도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의견이 많이 나눠지는군요. 보유가 3분, 비중 축소가 2분, 지금 당장 매도도 있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90%니까 승부를 거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랬으니까 가격은 4,050원대 가격이라면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이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중이 이제 아무래도 90%니까 굉장히 매매를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투자하신 좀 오래되셨습니까? 예,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좀 감각적인 투자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역시 북미나 중남미 쪽의 셋톱박스 시장에서는 향후 좀 성장성이 좀 클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12년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다만 이제 LED 쪽에서는 다소 이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경영권 분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통상 이제 경영권 분쟁이 네, 말씀하세요. 예. 그게 또 이거 코스닥은 상장 폐지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느닷없이 또 정지나 이런 거 당할까봐 그래서 항상 손절 바로바로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큰 손해는 안 났어요. 제가 오래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경영권 그게 좀 불안한 거 그거 좀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예. 현재 이제 경영권이 이제 구 경영권과 신경영권 간의 충돌인데. 예, 가처분 신청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처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공시나 이런 부분에서 위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 잠식 등의 위반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예.
예, 통상 이제 이럴 경우에는 표대결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장외 매수, 공개 매수가 이제 붙으면서 결국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통상에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이 종목 아직까지 급등한 상황은 아닌 상황이죠.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 이제 12월과 1월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주가 흐름은요, 역시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하게 기술적인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대응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예. 이미 이제 선을 그어뒀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 지금 여기에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가격이 중요한 가격인데요. 이 부분은 즉 4,200원을 이번에 반드시 돌파를 시켜놔야 됩니다. 언제 돌파를 시켜놔야 되냐면 다음 주 안에는 4,200원 선을 반드시 돌파를 시켜놔야 되고요. 예. 만약에 4,200원 돌파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 한 가격 3,600원대로 밀리게 되면은요,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예. 상당한 그렇습니다. 기간과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예. 현재 이제 거래량들 빠지고 거래량들 전체적으로 빠지는 흐름들 보면은 굉장히 좀 탄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상승은요, 1차는 한 4,700원대, 예. 그리고 2차는 5,200원대까지의 상승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비중이 90%니까요. 예. 반드시 매매를 반씩 끊어서 하는데 손절매는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익 실현은 4,700원의 반, 5,200원의 반, 이렇게 분할해서 이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예, 비중이 90%시기는 한데 그간 뭐 매매 많이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손절가를 정확히 지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주가 좀 맞습니다. 올라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홈캐스트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문자로 들어온 종목 LG패션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29,000원에 30%시고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5310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LG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분의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 지지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21선 자체가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뚫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31,000원 근처에서는 우리가 꼭 정리하는 1차적인 매도권의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 29,000원에서 하방으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안 좋죠. 그만큼 실적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아직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LG패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백화점 상품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축된 소비 심리 자체를 자극을 시키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여기에서 지지를 못 해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꼭 염두를 해두시고,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31,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신 가격대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31,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패션 받으려고요. 이번에 BH 볼 텐데요. BH는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1,550원에 35%시고 오늘 한 13,000원 가까이 올라와서 4%나 급등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시겠어요. 네, 봐드립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삼성전자 갤럭시 S3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연성 PCB죠. 연성 PCB 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기관들의 어떤 추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신고가 행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행진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요, 절대 선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추세가 완전히 꺾여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단기간에 이제 상승폭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현재는 계속해서 일단
보유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을 정해드리자면요, 현재 추세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그대로 대응하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박스권을 설정해서 체크를 해본다면요, 지금 현재 12,950원 정도라면 여기에서 한 3,000원 정도 더 올라간 가격이 되겠습니다. 15,000원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매를 한다면은요, 적어도 이제 11,300원 정도 하회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요. 손절 가격까지는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윗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BH 봤고요. 이 종목 꼭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십시오. 이번에는 또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릴 건데요. KCS 볼까요? KCS를 사신 가격이 4,300원이시고요. 10%십니다. 향후에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적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KCS 같은 경우에는 SI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솔루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유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1차적인 상승분은 경제민주화 관련으로 일어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4,300원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한번 차트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가 루즈해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은 당연히 1차적인 매수권을 가담을 했는 세력이 1차적인 매도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조금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은 따르지만 밑에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붙음으로써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분이 조금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5,000원짜리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단에 대신에 20에서는 기점으로 3,9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S 봤고요. 서원인텍 볼까요? 오늘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원인텍을 10,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5%신데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뭐 잘 사셨습니다. 방금 제가 그 상담 진행한 BH하고 거의 동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이제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역시 2차 전지 보호회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홀로그램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자, 홀로그램까지 나타나는 혁신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정말 큰 시세판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뭐 그걸 제쳐두더라도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주가의 어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 폭이 좀 컸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 전반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로는요, 현 가격이 살짝 올라간 11,500원 정도면 1차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한다면 한 13,000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역시 9,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밀려야 손절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손절 가격 도래의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원인텍 봐드렸고요. 이번에 이 종목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IBT 봐드릴게요. 오늘 점상 나와서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은 2,97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현대 IBT 사신 분 2,230원에 매수가 되셨습니다. 20% 들고 계시고요. 언제 매도할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네, 오늘 종목이 좀 어렵네요. 보면서 현대 IBT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 일단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또 상한가를 맞이하게 된 거는 바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모 촉진제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좀 떴고요. 그만큼 지금은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앞서서 있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상단에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지금은
매도의 세력으로 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줄긴 줄었지만 이 물량 자체가 한 번만에 다 빠져나갔던 물량이 아니라 신규적인 매수의 물량으로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점상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강력하게 홀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월요일장에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갭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갭 상승이 10% 이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발목 촉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과연 이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작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현대 IBT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를 지금 사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 0094님께서 주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정말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기는 단순히 이제 삼성전기라는 기업보다는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IT 경기와 아주 밀접한,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분명히 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떤 지난 한 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고요. 삼성전기 작년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한 50% 정도 성장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2011년도에 평균 주가가 한 95,000원대였거든요. 근데 2012년 50% 정도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적인 저평가는 맞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저평가라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겠죠. 현재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만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어떤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향후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를 끝내고 나서, 즉 4월달 정도가 지나야지만 본격적으로 2013년의 판이 다시 한번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와 있는 종목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시려면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오늘 당장 매수 타이밍 아니다라는 의견 남은 원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한일 이화 볼 텐데요. 한일 이화 8,630원에 사셨습니다. 20% 들고 계시고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왔는데요. 들고 가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에 우리가 가장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환율이겠죠. 환율적인 측면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은 무조건 관망의 자세를 조금 취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상단에 있는 9,000원대 부근에서는 필히 무조건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서 한번 보시더라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단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박스권 하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단 자체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했다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는 앞서서 있던 물량 자체를 우리는 매수가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러나 이 부분 자체를 또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뚫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000원대 부근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발생하면 그때는 일단은 과감하게 1차적인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는 엔화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업을 인수를 했죠. 두양산업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기업을 한 번만에 기업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9,000원대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재매수는 가능하되 1차적으로는 꼭 9,000원에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빨리 달려볼 겁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바코 봐드릴게요. 아바코 사신 분 매수가가 6,500원이시고 20% 들고 계십니다. 단기로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역시 수익권이시네요. 예, 단기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7,000원 정도 되면 일단 짧게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이제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서도 LCD 제조 장비 수주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된 여지가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OLED, TV 관련된 어떤 그 투자가 계속된다면 이 아바코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이 삼성의 휴대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그리고 TV 관련된 부품업체들에 비해서 LG 쪽 납품업체들의 주가 탄력은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는 2등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탄력은요. 아직은 치고 나가는 탄력보다는요. 좀 추격하는 정도의 탄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로 일단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좀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손절매를 한다면 역시 6,200원을 하회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장세에서 6,200원 하회하는 가격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손절매보다는 1차 목표 실현을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바코 목표가 7,200원 주셨는데요. 단기로 여쭤보셔서 저희가 단기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장중에도 7,200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장중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글과 컴퓨터 봐드릴게요. 한글과 컴퓨터를 2만 원에 50% 들고 계십니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9817님께서 주셨고요. 예, 한글과 컴퓨터 지금 시청자분이 자리 잡으신 2만 원대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차라리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들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매매 중에 박스권 매매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2만 원대라고 하면 이 중간 부분이죠. 그러면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타이밍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자사주를 처분했던 게 바로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분했는데 그날에 어느 정도 공시를 통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셔야지 위에 것까지 올라가기에는 본전에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뭐 공략을 하시려면요. 지금 차라리 추가 매수 자리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본전까지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를 하고 아니면 상단에 있는 21,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좀 남았는데 상담을 이 정도면 되겠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봐드렸고요. 이번에 윌덱스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왔습니다. 5,300원에 30%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자꾸 주가가 더 빠지는데 단기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참 신기한 종목이죠. 예. 분명히 전년 대비 지금 3, 4분기 영업이익은 분명히 한 40%대 하락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이요, 한 16억 정도는 나왔고요. 반도체 이 장비주도, 부품주들은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은 상황이거든요.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급락 이후에 거의 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가 급락 이후 사유 없음으로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요, 역시 소수 지점, 소수 계좌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공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급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현재는 수급이 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바로 이제 급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매집도가 다시 증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바닥 더 밀릴 가능성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반등이 나타날 타이밍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이 5,300원이니까요. 현재 5,170원이라는 가격이라면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치 6,000에서 6,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탄성적 반등이 나와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6,000에서 6,500원 라인은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역시 최저가인 4,850원이 되겠네요. 4,850원을 하회하는 경우, 하회하는 음봉이 크게 나오는 경우 손절을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윌덱스가 아니라 월덱스였고요. 남은 원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 오늘도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집계를 이것까지도 할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문가와 어떤 분이 통화를 나누시게 될지 전문가 함께 통화를 나누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TPC요. DPC요?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800원. 2,800원의 비중은요? 40%요? 예. 잘 사셨습니다. 지금 3,700원대니까 수익권에 계신데요. 예. 예,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느 시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예, 언제쯤 사셨습니까?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예.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올라왔는데 그때 시기를 좀 놓쳤어요. 아, 그러셨고요. 전 고점은 한 3,800원 정도인데 그 주가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네.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DPC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유가 2분,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당장 팔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행복한 고민에 지금 빠지셨는데요. 얼마에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예. DPC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2의 벤처 창업 붐이라고 하죠. 그만큼 창투사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자회사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권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고점이 3,840원입니다. 맞죠? 예, 예. 그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지금 혹시 돈이 1,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들어가 계십니까? 그 정도. 그 정도요? 예. 그러면 다만 5천만 원이라도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4,000원대가 가면 1차적인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4천 예. 정도? 예, 그래서 지금 3,840원에 전고점이 예. 잡혀 있는데 예. 지금 차트로 한번 보시더라도 예. 월봉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고점과 지금 올라오는 고점을 한번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예. 하단에 1차적인 매물이 집중되어 있던 부분 자체가 2,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000원대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딱 2배수로 계산하면 4,000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4,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청자분도 과감하게 더 가면 좋습니다. 더 가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50% 정도는 4,000원에 5천만 원 처분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 4천 원에 매도하면 될까요? 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장 안 좋은 순간에도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예. 너무 큰 욕심보다는 먼저 예. 또다시 또 내려오면 또 괜히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또 추격 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매도를 조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긴 텀으로 조금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길게 그리고 단기로 이렇게 4천 원 정도 되면 매도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시청자님. 알았어. 그게 좀 언제쯤 올까요, 그러면? 시기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은 다음 주 내로는 4,000원까지 안 가겠습니까? 예. 예, 시청자님, 알았습니다. 장중에 한 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너무 예. 불안하시다 싶으면 4,000원대 왔을 때 그냥 전량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도 같고요. 예. 예, 투자 예. 금액이 많으신 편이시니까요.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전화는 DPC였습니다. 후성 볼 텐데요. 후성은 저희 단골이시죠. 3399님께서 주셨습니다. 4,780원에 50%를 들고 계신데요. 중기 투자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주가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남은 원장님. 재미없으시죠? 네. 예, 지금 재미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냉매가스나 특수가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신규 매출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후성은요. 후성이라는 종목 하나만 봐가지고는 현재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분명히 두 가지 종목을 엮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LG화학과 삼성 SDI 종목 자체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하향된 부분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즉 상승 전환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성도요,
역시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 가격을 살짝 넘어서는 5,000원이라는 금액대에서 일단 중심 가격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 팟이라는 가격은 아니고요. 5,000원을 중심으로 상하 운동을 좀 벌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현재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000원의 안착을 먼저 2월 달에서 3월 달 초에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안착을 하고 나서 재상승하는 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 되는 구간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요. 일단 5,000원에 올라가더라도요.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서 한 6,000원권은 최소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능성 역시 희박하겠지만은요. 예. 역시 기술적으로 시장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대외 변수의 돌발적 악재 등에 의해서 손절매를 하게 된다면 4,300원 라인에서 하회하는 대형 음봉이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하자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긍정적인 진단이 나오는 종목도 많고요. 수익권에 계신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보는 종목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서를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마크로젠, KT, 또 오스코텍, 대동스틸 이런 순으로 봐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볼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을 36,0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2289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200원 이익입니다. 예, 파시면 안 되죠. 예. 파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기간이 조금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사면 안 되는 자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3개월 이상을 보신다면 필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식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SK케미칼과도 계약을 맺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유전자 분석에 대한 원년이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매출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4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을 안겨다 준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단기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올 수가 있겠고요. 다만 3개월 이상을 보신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8,000원 정도에서 1차적인 목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2차적으로 3개월 이상을 보신다면 그때는 전고점이었던 5만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크로젠 봐드렸고요. 이번에 큐로컴 볼 텐데, 큐로컴은 이제 장중 등락이 좀 나오기도 하는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장에서 9%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었군요. 큐로컴 가지고 계신 분 봐드리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3,393원이시고요. 비중이 60%로 적지 않으신데요. 큐로컴은 자회사가 이제 에이즈 백신 개발을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예, 자회사의 임상 실험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네요. 예. 큐로컴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업체이자 또 자회사 바이오 회사를 두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우선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좀 하방으로 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셀트리온의 상승부터 마크로젠 등의 이 바이오군들의 순환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큐로컴 또한 이 바이오적 측면에서의 어떤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한 번의 어떤 뜀뛰기를 보여주었던 것은 역시 시장의 환기를 좀 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3,393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고, 예. 그 가격이 정확히 저항이 들어오는 부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 본다면 역시 제가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그 매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3,400원에서 3,500원 라인이 가장 많은 이제 매물이 포진되어 있고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그리고 11월달.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3,400원에는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꼭 말씀해 드리자면요. 한 번은 팔아주되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그 가격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한 1, 2개월 있다 되잡는 전략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큐로컴 받으려고요. 이번에 매수문인데요. KT를 사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2680님께서 주셨는데 이상로 대표님 KT요? 예, 예. KT. KT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KT 같은 경우에 왜 주가가 빠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통신주의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KT 같은 경우에는 곧 영업 정지가 닥칩니다. 22일인가요? 그때 이제 SK텔레콤의 영업 정지가 풀리죠. 그때 풀리면서 이제는 KT 쪽으로 영업 정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박스권 하단이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박스권 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다른 종목군을 한 번 더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의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KT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 좋대,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기와 기술적으로 더욱더 좋은 종목군을 좀 더 찾아 나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KT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좀 집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동스틸 역시 매수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동스틸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남은 원장님. 아주 깜찍한 종목입니다. 이를 낼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좀 많고요. 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하나 현재의 수급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한번 살짝 빼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추격이 아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소위 말해서 뒤통수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글로벌 철강 산업이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러가스관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척시에 일단 PNG, 러시아 관련 PNG 터미널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환경도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기술적으로 현재의 움직임이 너무 좀 눈에 띄게 좋은 흐름들,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너무 좋으면 주가는요, 모양을 일그러지는 방향으로 통상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좋은 모양은 피하자. 오히려 최악의 어글리한 모습이 매수할 때는 가장 좋은 최적 타임이 나오는 것처럼요. 현재는요, 이 추세를 지금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깨어져야지만 투매가 나오고 그 투매 속에서 좋은 매수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시려면은요, 현재 올라가는 가격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500원을 하회하는 가격에서 느긋이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깜찍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대동스틸 받으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인데요. 884 하나님께서 22,430원에 15%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한 4년 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의 강의를 한번 봤었는데 급락 후 첫 양봉 무조건 달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예. 급락 후 첫 양봉 무조건 달려들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바로 CBC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청자분이 잡으신 게 지금 고점이 됐고요. 대신에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에 베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선한계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때까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7,008기 그리고 9,010기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전 5기 끝에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다시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있던 이 물량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으로 보시기보다는요, 1차적인 조정의 물량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서 일단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단에 지금은 1,8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도가를 조금 손절선을 좀 길게 좀 잡아 놓으십시오. 이거는 시청자분이 너무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1,800원대가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하단 이탈이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대신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즐기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별점 왕을 발표를 할 겁니다. 왜 2월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발표를 하냐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종목 퀵 서비스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들어온 별점을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2월의 별점 왕을 선발해 봤거든요. 어떤 분이 되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예, 2월의 별점 왕이십니다. 예, 와이진베스트의 신기현 대표께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계신데 나란히 2위에도 올라오셨고 이상로 대표님, 3위에 저기 남은 원장님 이름도 보입니다. 자,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신 신기현 대표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는데 뭐 오시지는 못하셨고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꽃미남 신기현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 대표님, 네. 처음으로 네네. 별점 왕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조금 길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제 종목 서비스를 통해 갖고 많은 예. 분들께 최대한의 이제 그런 좋은 내용 전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 고마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앵커님도 프로그램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기현 대표님, 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소감이. 장기를 하나 보여주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춤이라도 출까요? 전화상에서 추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럼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예, 한 소절만 좀 해주세요. 종목 킥 서비스를 위해서. 네, 앵커님. 한 번만, 예. 마지막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네요. 네. 신기현 대표님, 네네. 처음으로 1위 하셔서 저희가 더 기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서울경제TV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실 거죠?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호 대표님도 2위 하셨는데, 네. 예, 잠시 뒤에 의견 들어볼 거고요. 남은 원장님 3위 하셨네요. 네, 예.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부족했네요. 좀 더 2월 말까지 엄청난 힘을 내면서 가속도를 내서 별점 왕을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요. 예. 아쉽게 좀 끝나서 좀 많이 좀 서글프네요. 그렇지만 미래카는 아마 조금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은 원장님은 서울경제TV에서도 언제든지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이번에는 2위 기록하신 이상호 대표께도 소감 여쭤볼게요. 네. 시장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이 제일 힘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이 좀 더 활짝 웃는 모습을 좀 기대하겠고요. 그만큼 힘든 시기에 시청자분들의 도움, 그리고 회원분들의 도움을 드려서 상당히 저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역시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렌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바브라 박서, 공화당의 밥 코커 등 양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화당 외교위 관사, 공화당 군사위 관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장,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위원 등이 합세함에 따라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월 2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을 7.7%, 고속버스는 4.3%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 운임은 현재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외 고속버스의 운임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운임 인상 건의에도 경기 침체와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 원가가 크게 올라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운임 인상에 따라 일반 직행형 시외버스는 서울 여수 노선이 24,400원에서 25,700원으로 5.3% 오르고 동서울 춘천 노선이 6,300원에서 6,700원으로 6.3% 인상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 부산 일반 고속이 22,600원으로 600원 오르고 서울 부산 우등 고속은 33,700원으로 900원이 오릅니다. 다만 운임 인상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기존 운임만 내면 됩니다. 회사채 시장이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회사채 발행 금액이 8조 5,750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 11조 2,580억 원보다 2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인 지난해 12월에 9조 8,180억 원보다도 12.7% 줄어든 규모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에 회사채 발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운용자금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회사채는 4조 1,600억 원이 발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5조 5,450억 원보다 25%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자금 3,360억 원, 만기 상환을 위한 차환 발생 1조 4,550억 원, 용지보상 7,140억 원 등의 순으로 발행됐습니다.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 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 평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연구원 등 분야별 대표 학회 공동주관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평가 대상은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아쉽게도 종목 킥 서비스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많이 수익 내드릴 수 있을까 10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저희가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봄 개편에 들어갑니다. 아쉬워 마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양쪽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역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목 킥 서비스.